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예 그거는 현실적으로 보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것만큼 확실한 보정이 없잖아요. 지금은 어떤 작업을 하세요? 네. 작업할 때 사용하는 물이 차에 흡수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 작업을 합니다. 모양 작업 같은 거? 예, 그렇죠. 여기 거품칠은 왜 하십니까? 유리 청소. 청소 표면에 먼지 제거. 네. 거품칠이 아니고 청소합니다. 여기에는 테이프를 왜 붙이시는 거예요? 바깥에 테이프 딱 보면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작업할 때 여기 이제 몸이 닿거나 하니까. 내가 몸이 닿을 수 예. 있으니까. 그것마저도 이제 방지하는 차원에서. 다 방지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요 유리면에다가 필름을 성형을 할 거거든요. 필름 면이 그 표면에 SR 코팅이라고 그 스크래치 방지 코팅이 되어 있는데 그 면이랑 유리가 닿으면은 쩍쩍 달라붙어요. 이게 좀 덜 달라붙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 이게 유리하고 필름 사이에 약간의 어떤 층을 만들어 가지고 요런 전문화된 제품으로 그냥 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 3M 크리스탈라인 40% 시공하는 차량이 있고 그 다음에 루마 버텍스 900 시공하는 차량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조금은 다양한 것 같은데요. 현재 저희 매장에서는 루마 제품이랑 뭐 V쿨 물건을 써봤을 때 3M하고 루마 위주로 좀 많이 썼었어요. 손님들이 뭐 예를 들어 A가 좋냐 B가 좋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손님들이 편하게 질문을 하시니까 저도 편하게 보통 대답을 드리는 게 보통 자기가 파는 필름이 다 좋다라고 할 거니까 그게 뭐 그렇게 신뢰도는 안 갈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하나의 브랜드적인 접근보다는 조금 다른 말씀을 드려요. 뭐 예를 들어서 손님께서 어떤 열차단이 아주 높은 제품을 원한다. 뭐 열차단이라는 부분에서 좀 강점이 있는 브랜드는 이 브랜드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정말 필름이 맑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거는 좀 영역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필름마다의 장단점을 제가 아는 범위에서 이런 거를 원하시는 분은 이 브랜드가 좀 적합할 것 같고 제가 특정 제품만 무조건 이 제품만 모든 게 월등합니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필름마다의 그런 개성이 있어요. 저도 제가 볼 때. 예, 그렇죠. 필름마다.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손님들이 지금은 많이들 아실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원산지라든지 알고 선택하시면 좋다고 보는 게 우리 자동차도 왜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역사에 따른 노하우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필름도 뭐 갑자기 등장한 신생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생산되는지 뭐 어떤 공장에서 생산이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제품들도 사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품은 다르게 표현하면 검증이 안 돼 있잖아요. 제조사 원산지 또는 어느 공장 뭐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정확하게 원산지가 확실해야 된다.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업체사장님한테 그런 거 물어보고. 물어봤을 때 뭐 정확하게 시원시원하게 답변이 나오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은 주변에 본인 차가 아니더라도 짧게는 5년에서 10년 된 차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출시 때 만약에 했는 제품이라면은 10년이 됐는데 아직 멀쩡하네. 그것만큼 확실한 보정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뭐 한 3년, 5년 됐는데 막 색깔이 다 바랬다. 그러면 초기에 아무리 그 업체라든지 브랜드에서 좋습니다라고 해도 그거 다 거짓말 되는 거잖아요. 10년 됐는데 필름이 아직 이렇게 멀쩡해? 그러면 최소한 내구성은 보정이 되잖아요. 굉장히 저는 중요하거든요. 10년이 지나도 괜찮은 필름. 이걸 주변에 뭐 차량이 많으니까. 만약에 이제 그게 목격이 됐다면은 그 차량에 돼 있는 브랜드는 좀 신뢰를 하셔도 괜찮지 않겠나. 왜냐하면 업자들이 하는 얘기는 뭐 약간 포장발림일 수가 있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보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좋은 얘기만 하는 업체보다 뭐 자기가 가진 제품의 장점이면 장점 아니면은 오히려 부족한 점도 오픈할 수 있는 그냥 조금 더 솔직하게 상담해 주시는 업체 저는 뭐 꼭 썬팅이 아니더라도 그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자외선 차단율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예 조금 더 다르지 않다. 똑같다.
왜냐면 코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외선은 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은 저는 자외선은 그냥 믿고 해도 된다고 그래요. 자외선 영역은. 왜냐면은 필름에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부분들은 이미 막 그렇게 막 큰 기술력이라기보다는 거의 대부분 브랜드가 뭐 99% 이상. 단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경험치로 봤을 때 한 5년이나 시간이 흘렀을 때 브랜드마다 조금 성능값이 좀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들은 좀 있어요. 그런데 초기 품질만 봤을 때는 자외선은 모든 브랜드 공이 잘 나온다고 봐요.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나오니까 보편적으로 자외선은 충분히 잘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식사하시는 거는? 오늘 밥 시키놨어. 밥 시키나? 사돌박이 짬뽕 같이 시킨 하시면 감사합니다. 초기에 카메라라든지 이런 게 좀 생소할 때는 뭐 일부 시공자분들이 안에까지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감지가 제대로 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을 해요. 요즘 대부분 고기능 필름들이 적외선을 차단하는 기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촬영에 상당히 방해가 생긴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그 부분을 비워두는 게 맞죠. 지금은 대부분 작업자들이 이제는 이 부분에 작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이제는 대부분 안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개인 취향이잖아, 그죠? 네. 개인 취향인데 운전하는 분의 환경, 야간에 운전을 많이 하시는지 아니면은 주간에 위주로 타고 밤에는 거의 운전을 잘 안 하시는 차량인지 야간 운전이 많으신 분이 앞유리를 진하게 하면은 좀 위험하잖아, 그죠? 네. 안전이 좀 더 먼저니까 가급적이면은 밝은 쪽으로 일단 권장을 많이 드려요. 그렇지만은 또 손님들이 차 실내가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 그분들은 야간의 불편함을 조금은 감수를 하고 진하게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경우인데 비율로 보면은 전면이 30에서 35 사용 빈도가 가장 많다. 과거에는 일반 할로겐 램프라 그래야 됩니까? 일반 백일 전구 같은 그런 전구들을 썼잖아요. 네. 헤드라이트라. 요즘에 LED죠. 그렇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흔히 말하는 HID 램프라고. 그때부터 이제 진화해가지고 지금은 웬만한 차량들은 거의 다 LED로 이제 넘어와 버렸잖아요. 네. 헤드라이트 자체가 과거보다 훨씬 밝다. 자동차에 있는 헤드램프가. 지금은 밝기에 따라서 야간에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니까. 그렇죠. 네. 차에서 이제 달려놓은 램프가 과거에 비해서 월등히 밝다 보니까 특히 젊은 고객분들은 좀 진한 걸 해도 잘 보이던데요. 이렇게. 예, 차량 기술 발전에 의해서 조금 농도가 짙어도 충분히 커버가 과거에 비해서는 된다. 예, 그렇죠. 그 부분도 저는 충분히 영향이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지금도 노후 차량들은 똑같은 35를 해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네네네. 예, 불빛 자체가 어두우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평균적으로 앞유리가 한 30, 35, 첫 구면은 한 15%. 그럼 면적님 차량은 몇 프로로 되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앞유리는 40%. 가끔씩 한두 시간씩 이렇게 밤 운전을 해보면은 조금 더 밝은 필름이 피로도가 훨씬 덜하다고 그래야 됩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유리는 조금 밝게 돼 있고 반대로 첫 구면은 5%짜리 좀 진한 걸로 돼 있어요. 수치가 낮을수록 더 진한 거죠. 그렇죠. 그게 네. 이제 가시광선 투과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외부에서 이 차량을 들여다봤을 때 네. 이게 어느 정도 보이냐. 그러니까 5%는 5%가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안 보이는 게 5%겠죠. 반대로 50이라면 50, 많이 보이니까. 50%가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많이 보이는 게 더 밝은 거죠. 진한 필름, 연한 필름하고 자외선 지수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시성 투과율이지 예. 자외선 투과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 자외선은 뭐 동일 회사 제품 브랜드라면은 거의 같다. 뭐 농도 관계없이. 네. 예. 설명 감사합니다.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밖에서 일단 뭐 반사를 시켜도 뭐 1차적으로 처리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양이 실내로 들어오는데 그 실내 쪽에 필름이 붙을 거 아닙니까? 그 나머지 양에서 뭐 예를 들어 50%를 또 줄였다 한들 이미 저 유리에서 기본 했는 양보다는 현저히 적은 양이기 때문에 크게 저는 유의미하다고는 못 봐요. 그 효과는 저희가 그냥 솔직하게 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효과는 크게 안 나올 거다. 정말 조금. 원장님 그러면 어릴 적부터 손재주가 좀 좋으셨습니까? 미술을 잘하신다든가. 그런 편이었어요. 집에 뭐 여담인데 뭐 식탁 같은 거, 네. 신발장 그 재미로 만들어서 지금 해서 집에 쓰고 있어요. 식탁을 직접 만들. 네, 그냥 뭐 네모 반듯한 식탁. 가습기 내지는 분무기. 먼지가 비산되는 걸 막는 거예요. 먼지. 그런데 얘를 이제 습도를 높이면은 눅눅해지면은 얘들이 가라앉아요.
이게 그 효과를 유도하는 거죠. 비 오는 날 썬팅을 하면 마르는데 적으로 시간이 걸리니까 네. 오히려 좋지 않지 않을까. 오히려 비가 올 때 썬팅하는 게 더 나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훌륭한 질문이고, 그런데 제가 판단하는 기준에서는 일반인들하고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비가 오면은 이제 습도가 높아가지고 먼지가 비산이 덜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건조도 중요해요. 건조도 모든 게 너무 급속으로 건조되는 건 안 좋아요. 왜냐면은 필름에 어떤 햇빛을 받으면 물기가 적은 특정 영역만 먼저 말라버리고 늦게 마르는 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먼저 말른 쪽에서 늦게 마른 쪽을 끌어당긴다든지 이런 실내에서 천천히 3일, 4일에 거쳐서 마른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더 고르게 마른다고 봐요. 그럼 비 오는 날 썬팅하는 게 맞네요. 결과적으로는 좋죠. 결과적으로. 근데 굳이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든지 시간이 필요하다. 예, 천천히 시간이 걸려야 되지. 근데 비 오는 날이라고 해서 일부러 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맑은 날로 오셔도 저희가 어차피 가습기로 가지고 습도를 끌어올려 버리니까. 요거는 조금 상업화돼서 나오는 제품인데,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처음에 접목한 거는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는 따로 이런 게 없었어요. 모종 키우는 육묘장, 우리 채소 모종 키우는데 공업용 가습기라고 해서 그걸 사갔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기성품이 농업용 한국이 지금은 이제 그 생활보호 PPF, 보통 이제 도화 엣지나 뭐 손잡이 같은데 자주 이제 만지는데 기습 방지하는 이 우레탄 필름. 예. 이미 많은 분들이 뭐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뭐 인터넷이나 이런 공간에서 어떤 작업 전에 준비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상이나 사진으로 많이 공유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또 그런 정보를 통해서 안심을 하시는 부분도 있고, 작업하는 사람들이 망가짐이 차에 어떤 손상이 생겼을 때 단순히 배상 문제가 아니라 그 업체들마다 자기들 또 이미지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다들 신경을 쓰고 하니까 굳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